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이따 재미삼아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은 나경원 지역구에는 누가 공천될까? 지금 현재 이제 강희용 지역위원장도 있어요. 우리 방송 가끔 나오시는 분이 있고.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관심 가는 곳이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지역구, 유은혜 장관 지역구, 김현미 장관 지역구 이런 데는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난 궁금한데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끝날 때까지 지금 장관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. 이 세 사람 박영선 장관까지 해가지고. 그렇죠.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라도 보장해주지 않습니까? 정치란 게 불가능한가요? 예를 들면 고민정 대변인이 어디를 나간다고 쳐.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양보의 어떤 서로 간의 암묵적인 없습니다. 에이, 불가능하죠. 정치는 그게 근데 없습니다. 그 양보를 해요 그러면? 왜냐하면은 그 지역 정치의 중심은 그 지역 유권자가 있는 건데 그치. 어떻게 그 정치인들끼리 서로 그 4년 뒤에 아니 것까지 근데 납장 불입. 잠깐만 질색하시는데 손혜원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건도 있잖아요. 그런 모양새도 있잖아요. 아니 그 경우는 정책내 의원이 장관 가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. 이 세상의 그리고. 모든 이치는 한 손에 떡 들고 한 손에 밥 들고 이거 못해요. 장관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장관을 하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. 예,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다 장관 하고 싶어 해요. 물론 요즘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안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두 손에 떡 드는 거는 있을 수 없다. 그리고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. 그 자체가 분위기가. 희생이다. 그냥 희생이 희생이다. 아닙니다. 왜 희생입니까? 장관인데.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길게 해봐야 네.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끝날 거 아니에요. 아니 앞으로 길게 해봐야. 2년. 네.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이 또 보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인데 모르죠. 떨어질 수도 있고. 아니, 내가 돌아가서 자리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? 그런 세속적인 어떤 그거 아니에요. 이 계산으로 하면 알겠습니다. 뭐 네. 그럴 수 청와대 일을 안 해봐서 제가 사과드릴게요. 아니 그리고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공심위에서는 공천이 확정됐던 사람이에요. 당시 지도부 한 명이 그냥 비토 나와 가지고 공심위의 결정을 뒤집어서 그 진짜 이 시대에 참 억울인 아닙니까? 예, 정청래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비례대표 나가려는데 그거 싫다. 정청래 탈당해서 당선되고 들어와라. 근데 정청래 의원이 자기 생에 그렇죠. 이혼과 탈당은 없다. 그래서 그 억울한 상태에서 덕컷 유세단을 만들어서 뛴 거잖아요. 그리고 그 덕컷 유세단의 그런 희생이 민주당 승리에 중요한 한 동인이 됩니다.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.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손혜원 의원과의 콜라보가 가능했는데 지금 영전에서 간 상태에서는 그리고 사실 손혜원 그런 감동이 의원님은 없죠. 그때도 그냥 한 번 4년 하고 한 번 말겠다. 화끈하게 하고 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정치를 하신 분이라서 네. 경우가 좀 다르죠. 좋아요. 제가 실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. 실수가 아니고 순수하신 것. 아니, 궁금해서 그랬어요. 네. 그러니까 물론 뭐 장관 자체가 희생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길게 맡으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잘 돌아가는 당의 모습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장관직 수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뭐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니라고? 아닙니다. 사명감인 거죠. 네. 사명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자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략 공천 같은 걸로 메꿀 수 있다. 뭐 언론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지역구에 뭐 또는 뭐 어디 지역구에 일산 어디 지역구에 고민정 대변인 나갈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그런 이슈가 뜨면 선거 자체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? 아니 그거는 좋은 거죠. 좋은 건데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는 뭐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냥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디테일한 여론조사 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해서 그걸 이제 분석해서 결정하시리라고 보는데 그 정치에 있어서 4년 후를 예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겨야 돼요. 지금 그 지역구를 이기는 게 목표예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유인태 총장 자르고 오영식 의원 자르고 그 지역구 다 뺏겼거든요.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도 잘 모르시면서 그게 뭡니까? 약간은 어느 한 분이라 그러시더니 이제 실명을 죄송합니다. 너무 저는 이게 문제야. 자, 알겠고요. 어쨌건 지금 민주당은 잘 나간다.
야, 누가 어떤 언론이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는데 80. 굉장히 장거리 마라톤인데 네. 지금 민주당 거의 꼬린 지점에 와 있어. 이해찬 대표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온몸 이제 받쳐. 이제 출발했어 저기 황교안이 거의 한 40km 정도 차이 나요. 42.5km 중에 그 분위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진 오죽했으면 그렇죠. 오죽했으면 지금 민주당은 영입 인사들마다 화제가 되고 음. 아까 죄송해요 외모 이야기는 안 하는데 또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영입하신 분들마다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. 얼짱은 얼짱이고 호감이 생기니까요. 예, 그리고 그냥 얼짱이 아니라 호감도가 있는 예, 얼굴이라 예. 뭐 그건 좋은데 앞으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앞부분 그럼 영입을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. 아 그래서 더 이제 훈훈한 예. 예, 훈남 훈녀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근데 생각합니다. 그 상황들을 보니까 실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더만요.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그 대우를 갖추고 시작해야 되는 측면이라서 바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. 예를 들면 공천장이라도 나가버렸는데 그때 보수 통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이 이해찬 대표만 잘했다는 건 사실 아니고 문재인 대표 때부터 만들어낸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쇄신이 있게 되면서 거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런 제일 느낌이에요. 중요한 건 기본적인 공천 룰을 지난해 5월에 확정했어요. 1년 전에. 네.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거고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을 그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흔들어도 지도부가 이런 방구 없이 그냥 품고 가요. 이런 모습이 진짜 무서울 거예요. 그렇죠. 네, 무서울 겁니다. 그런 게 정치 구단과 정치 초단도 안 되고 한 총 정치 몇 급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단식하고 막 사과하고 막 병원 입원하고 막 요렇게 하는 그 당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? 객관적 정치권 안에 그렇죠. 내가 예, 보면. 예. 그렇습니다.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 사실 민주개혁 진영에서 그분 뼈골을 빼먹어 왔는데 당대표 하실 때도 뼈골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남은 게 등골 같으니 등골이 남았구나. 네, 그래서 등골을 먹겠습니다. 한 번만 해주십시오.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진짜 등골까지 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뇌색남이신 데다가 이제 온몸을 바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진짜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.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건강 이상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보도나 그런 말은 저는 폐륜이라고 생각해요. 그 있잖아요. 그 소위 말하면 극문 쪽에서는 지금도 추미애 장관 엄청 씹어요. 추미애 대표를? 추미애 장관. 장관님을 씹어요?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준이 이상한 기준이 돼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대표일 때 뭐 이재명 지사를 뭐 했기 때문에 짚고 이재명 지사는 진짜 그 극문들께 감사해야 되겠네. 영원히 기준이 되네요.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 대통령 팬들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 안티팬인데 지금 유은혜 장관도 엄청 씹혔던 사람이고요. 다 아실 만한 분도 알아요. 김현미 장관 마찬가지고 박영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박영선도 씹혔어요. 엄청 씹혔죠. 비문이라고. 안희정 편에 서갖고 비문이라고.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그렇고 요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는 장관들은 안 씹힌 사람이 없어.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당대표 경선할 때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실제로 총선 국면에 돌입하면은 이해찬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가 확실히 날 거다. 예를 들면 이해찬이 아닌 다른 2명의 나머지 후보들이 당대표라고 생각해 보시면요. 지금 이 정도 당 분위기가 벌써 안 나옵니다. 깨졌죠. 깨졌다고 봐야 돼. 지금 이해찬 대표는 진짜 살신성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출마 안 하시는 분이 갖는 위력도 또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일단 당신께서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당대표를 끝으로 정치 그만둔다 그러셨어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남북 통일되면 평양 가서 대표부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치를 안 하고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덤비는 대표를 그렇죠. 누가 당하겠습니까?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불출마 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요. 공천관리위원장도 불출마 선언하신 원혜영 의원입니다. 공관위원장이 지금 이제 6일 날 네. 임명이 됐는데 네.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갖는 이런 식의 당대표도 불출마, 공관위원장도 불출마하면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그냥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네. 대부분 다 권리당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? 권리당원 반,
여론조사 국민 반. 여론 반.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팀이 전략 공천을 하면 음. 그건 뭐 이해 없이 승복하게 그렇죠. 되죠. 잡음은 없겠네요. 네. 대신에 자유한국당을 이제 공천 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또 우리 공화당으로 가네,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네, 재밌겠는데요. 네.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이 좀 더 역동적일 것 네. 같습니다. 선거라는 게 참 10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아직도 저러고들 있고, 이 인재 영입 1호라고 아마 내일쯤 발표한다 그러는데요. 탈북민. 탈북민이라고 참 재밌는 분들이세요. 그 탈북민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.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, 저기 10월 3일 날 청와대 진격했던 분들, 아 그런 이유일까요? 그런 부류들이겠죠. 음.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 하시는 분들을 뭐 인재라고 영입할 이유가 없잖아요. 너무 옹색하다. 네. 그러면서 지금 그 탈북민들하고 하나는 일반 회사원이래요. 의미는 두기 나름이겠지만 그 회사원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. 지금 인재 영입하시는 분들이. 근데 아 그러네요. 지금 어쨌든 저는 이제 일배 활동한 회사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저는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요. 과정을 겪기 싫으시구나. 자, 힘들 내시고요. 최민희 의원님은 어쩌면 복일 수도 있어. 그런 보기에- 과정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. 한 번은. 아니 저는 이제 잘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. 새날 운빨이 네. 제대로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. 네. 자, 4월 총선 빨리 기다려지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